오늘은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이건 카메라나 장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난 몇 년 전부터 1인 제작으로 영화를 만드는 활동을 해왔다. 보통 독립 단편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 영화제를 목표로 해왔다면 나는 그보단 나의 영화를 찍는 감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것이다. 그건 3시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각본도 콘티도 없이 배우의 즉흥 연기와 나의 즉흥 연출로 극을 만들고 촬영을 하는 3시간짜리 촬영 작업이었다. 과정이 흥미로웠고 생각보다 결과물도 즉흥적인 것 치고는 만족스러웠다. 요즘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가벼워지는 가운데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창작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느낀다. 먼저 나의 제작 철학을 이야기에 앞서 이번 촬영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 보겠다. FX30으로 이번 작품을 찍으면서 특별히 만족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가장 좋았던 점은 사전에 럿을 카메라에 불러와서 대략적인 룩을 확인해가며 촬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타사바디에서는 되는 기종들이 있었는데 소니의 기존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외부 모니터에 럿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젠 카메라에 직접 불러올 수 있었고 이쪽이 더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럿을 불러올 수 없는 모니터에서도 카메라에 불러온 럿이 출력된 화면 그대로 전송해주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맛볼 수 있었다. 두 번째, 포커스 브리딩 보정이다. 이 장면은 포커스를 이동하며 촬영한 장면인데 A7M4부터 들어간 포커스 브리딩 보정이 FX30에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었다. 이 장면의 포커스는 수동으로 조작한 것이 아닌 터치로 손쉽게 포커스 이동을 했다. 단 오토포커스나 터치 포커스를 하게 되었을 때 속도를 빠르게 설정해 놓으면 수동의 자연스러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설정에서 속도를 적절하게 낮춰주어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될 수 있게 해주었다. 여러가지 이점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체감한 이 2가지 이점만 이야기했는데 이건 1인 제작을 하는 나에게 아주 큰 장점이었다. 촬영도 해야 하고 연출도 하고 조명도 신경 쓰고 해야 하는데 원하는 룩을 씌웠을 때 이것저것 확인할 필요 없이 눈에 의존해서도 충분히 내 영상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 적정 노출을 조정함에 있어 아주 편리하게 다가왔다. 이 정도면 초보자들도 S로그 노출 문제로 골치 썩지 않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포커스에 관련하여서라면 AF 성능은 1인 제작자에게 축복과도 같은 존재였다. 포커스 플러도 없고 혼자 포커스 플러까지 하기에 추가로 필요한 액세서리도 있어야 하니까 최대한 심플하고 가벼운 조합으로 촬영하기 좋아하는 나에겐 더더욱 그러했다. 그럼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처음 지인 몇 명에게 이 시나리오를 보여줬을 때 난해하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다. 혹시 못 본 사람을 위해 본편은 상당히 링크를 남겨두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과거인지 현재인지 그리고 남자는 정말 미래에서 온 건지 단순히 장난치는 변태인 건지 관객들이 헷갈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화의 배경은 과거가 맞고 남자도 미래에서 온 것이 맞다. 그렇지만 일부러 남자의 옷도 청청이라는 조합으로 복고적인 느낌을 내서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었다. 여주인공은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관객에게 호소하듯이 믿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 혹시 작가 그런 거세요? 그럼 성공.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어요. 아직도 못 믿겠지. 증명을 못하니까. 그리고 남자는 미래에서 왔다면 처음부터 휴대폰의 존재를 보여주면서 여주인공에게 인식을 시켜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차피 여성이 시각장애인이고 소리만으로 휴대폰이라는 존재를 납득시키는 것은 연출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남자의 행동이 변하는 계기,
즉 반전의 계기가 되는 장치로 삼았다. 물론 휴대폰 자체가 반전이라는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 시퀀스는 여성이 혼자 도망을 가다가 도심 한가운데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현재의 시점이라 봐도 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설정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장면은 전체가 은유적인 설정이라 보면 될 것 같다. 여성이 눈을 뜨고 현재의 도심을 마주하면서 마지막에 카메라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이 곧 이 영화의 메시지를 뜻하기도 하는데, 더 이상 폭력에 노출되어 당하지만 않았으면 하는 메시지를 담은 장면이었다. 물론 이 모든 건 연출자의 의도이긴 하지만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도 난 괜찮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영화든 영상이든 1인 제작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작품도 동시녹음만 있었던 최소한의 스텝으로 제작을 하였는데, 장점은 빠르게 찍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화는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건 곧 완성도에 영향을 끼친다. 내가 심지어 콘티도 없이 이렇게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세월 수없이 많은 영화를 보고 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놓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다. 1인 제작도 노력 없이는 좋은 퀄리티를 내기가 힘들다. 노력을 안 했는데 잘 찍는다? 그럼 그건 타고난 천재인 것이다. 진짜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겠다. 촬영 관련하여서는 오늘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된다. 세상에 완벽한 카메라는 없다.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많은 카메라들이 강점이 있는 만큼 또 약점도 가지고 있다. 즉 요즘 어지간해서는 다 괜찮은 카메라이고 뭘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그 카메라의 장점을 더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강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나에게 맞는 카메라를 찾고 그 바디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색감이 어떻다, 안정성이 어떻다, AF, 4K, 8K, 크롭, 120프레임 뭐 이런저런 스펙이나 그런 요소들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찍는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찍느냐,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지금까지 소니의 카메라를 최적의 영상용 카메라로 선택해서 계속 사용한 것처럼 모두가 본인에게 최적의 카메라를 찾아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